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의 강중석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했고 뉴욕 증시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서 조기에 발을 뺄 수 있다는 소식에 또 경기 지표 하락과 함께 부진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조금 줄인 듯한데요. 박근혜 정부 새 출범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공약과 조직, 예산 관련돼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는데요. 530선에 바짝 다가선 코스닥과 또 코스피 지수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월 22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변동성이 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이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소식에 하락 흐름을 이어갔고 이후 벤 버냉킨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가 조기 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어느 정도 잠식이 되면서 이후 상승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프로그램 쪽에서 오늘 자금이 들어오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장중 2020선 회복해 2030선 안착까지도 노렸던 코스피. 하지만 막판 들어서면서 이내 또다시 하락 반전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0.18%의 오름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상승으로 장마쳤는데요. 2018포인트에서 마감 종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세 강하게 이어가면서 이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줬습니다. 기관 쪽에서 오늘 2,15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 막판 들어서면서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42억 원, 개인이 1,968억 원의 매도로 대응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며 장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 530선 시도하는 모습 계속해서 나타났는데요. 박근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정책 수혜에 관한 기대주들도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0.75%의 오름세 보이며 528포인트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경제지표 악화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3원 60전의 오름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장중 업체들의 내고 물량과 외국인의 주식시장에서의 매수 자금이 출회가 되면서 환율은 하락 반전됐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1원 50전의 내림세 보이며 1,084원 7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1% 이상의 조정 흐름 받았습니다. 150천만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1%대의 상승 흐름, 현대모비스 역시 1%대의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기아차가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55,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한국전력이 1.43%의 오름세 보이며 31,9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가 강보합권, LG화학과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3%대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28,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파라다이스 역시 오늘 3%에 가까운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파라다이스의 경우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상승 흐름 지속됐습니다. 오늘 파라다이스는 19,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K브로드밴드가 1%대 상승 흐름, CJENM은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다음이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97,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GS홈쇼핑 역시 강보합권, 동서가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3%대 강세 보이며 19,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SFA와 포스코 ICT는 모두 약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입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인데요. 먼저 제약주입니다. 제약주 주가 오늘 동반 강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한미약품이 3%대 강세 보이며 14만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파미셀 역시 3%대 상승 흐름, 이어서 동국제강 역시 1%대 오름세 보이며 12,7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가 헬스케어 분야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 주가도 강세 보였습니다.
인성정보가 7%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2,9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비트컴퓨터가 2%대의 상승 흐름, 바이오니아 역시 오늘 12%대의 급등세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유비케어가 4%대의 강세 보이며 3,11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주가가 동반 강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뇌정자와 이 국정과제 효과로 급등세 보인 하루인데요. 막판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 축소된 모습입니다. 옴니시스템은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11,040원에, 누리텔레콤이 3%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4,24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전력이 1%대의 오름세, 일진전기가 3%대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4,23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알뜰폰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 주가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온세텔레콤이 11%대의 급등세 보이며 569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RG비전이 7%대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한국정보통신이 3%대의 강세 보이며 4,8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새 정부가 GTX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오늘 관련주 주가 역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특수건설이 2%대의 상승 흐름, 다만 동아지질이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오늘 1%대에 조정받았고요. 이어서 대ITI는 2%대의 상승 보이며 1,780원에, 세명전기 역시 1%대의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새 정부가 대체 휴일 추진에 나서면서 이 여행주 주가가 오늘 상승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하나투어가 3%대 강세 보이며 69,4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드투어 역시 2%대의 상승 흐름, 세종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습니다. 5,89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가 수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약 920조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늘 자연과 환경주가 급등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7%대의 급등 흐름 보이며 61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미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미팜은 안철수 테마주로 편입되면서 2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코미팜은 전일 대비 1,550원 올라 12,1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K스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스틸가 액면 분할 후 재상장에 거래되는 첫날이었는데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1,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결국엔 코스피 강보합권으로 종가 마쳤고 코스닥은 52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번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악세로 오늘 코스피 지수 조정 예상했는데 어제만 조정받고 결국엔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금일 코스피는 3.67포인트 상승한 2018.8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전일 해외 시장 쪽이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전 중에 좀 약세를 보였던 시장이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좀 지수가 안정을 좀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는 1.9% 상승을 하면서 2,000포인트를 돌파에 성공을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현재 이번 주 상승 과정에서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좀 다소 좀 과열권에 현재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과열권에 이제 진입을 함에 따라서 주가 자체의 다음 주에는 좀 주가 자체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다음 주 전망도 듣고 싶은데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내외적으로 이벤트가 좀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들로 인해서 주가의 좀 지수 자체 변동성은 좀 다소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 쪽보다는 오히려 해외 쪽 이벤트에 지금 현재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개의 이벤트죠. 이탈리아 총선과 그리고 미국의 스캐스터 이슈가 지금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 자체 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기존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코스피 상승세를 꺾기에는 조금 큰 악재로는 작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의 재정 감축 이슈는 주가에 좀 큰 악재로는 좀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스케시터의 시행 연기가 지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탈리아 총선 관련해서는 연정을 통한 기존 정책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이번 주에 좀 상당히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다음 주에는 다소 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현재 지금 상당히 탄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전인대의 기대감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주 상승 과정에서 IT라든지 자동차 시가총액이 컸던 업종들이 성과가 좀 좋았던 만큼 다음 주에는 좀 가격 부담에 조금 직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좀 내수주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주에 수급이라든지 가격 부담이 좀 낮은 업종으로는 뭐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증권 그리고 은행 업종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내수주 증권이나 음식료 말고 다른 업종 어떤 관심 종목 가져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는 기존의 좀 주도주로서 컨셉을 좀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지수의 하단을 좀 방어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좀 유리해 보이는 업종은 증권, 은행 업종, 내수 업종들이 가장 유리해 보이지만 만약에 이제 중국의 전인대 기대감이 좀 긍정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철강이나 화학 업종들도 그 상승에 좀 가담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호조가 불고 있기 때문에 또 철강과 화학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수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현규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막판에 팔긴 했지만 긍정적인 흐름은 유효합니다. 오늘장 수급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시장은 장 시작 해외 지수의 그 약세로 인해서 소폭의 그 약보합 출발을 보였지만 장중 큰 폭의 상승 이후에 마감은 거의 전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분봉으로 그 장중 모양을 보시면 금일 시작은 해외 지수 약세로 인한 그 소폭의 약보합을 출발한 이후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11시 이후에 그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화가 되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흐름이 지금 장 막판에 갈수록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시 재차 매도를 하고 또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둔화가 되면서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살펴보시면 금일 그 전반적인 업종들이 좀 상승세가 좀 컸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형주에 대한 상승세가 좀 더 눈에 들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업종들이 상승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업종인 삼성전자의 하락에 의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약세인 모습을 보였고 반면 운수 장비 업종 및 증권 보험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자 주체별 모습을 보시면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 지금 종가상으로는 41억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장중에는 약 500억 가량의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으로 2,151억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투신권에서는 1,155억의 순매도가 출회돼서 2,000선 이상에서는 펀드 환매에 대한 그런 욕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반면 그 장기적인 포지션이 아니고 단기적인 수익 위주의 매매를 하는 금융투자 쪽에서 약 2,4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일도 마찬가지로 연기금 쪽에서는 약 400억 가량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금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 그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선물 시장에서는 금일 외국인의 경우 지금 약 1,400계약가량 그 1,400계약가량 순매수가 유입되었지만 장중 약 2,000계약가량의 매수 이후에 매수가 추가적으로 증가되지는 않고 매도가 좀 반복되면서 혼재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는 미결제 약정이 약 3,000계약가량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그
그 단기 세력들의 회전 매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수 상위 업종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금일 전반적인 매도세가 소폭 나왔지만 그 중형주와 그리고 소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소폭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매수가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반면 전기 전자 업종,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가 좀 강하게 출회가 되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데 특히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주 위주의 매매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금일 프로그램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온 것과 상관관계가 높은데요.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업종인 전기 전자 업종과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매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그 금융권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봐서는 금일은 개별 종목에 대한 매수세보다는 프로그램에 의한 바스켓 매매가 좀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일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지금 지난 13일부터 베이시스 괴리차가 지금 0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 하락 요인이 어느 정도 제거가 돼 가고 있고 또한 그 지수가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약간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그 프로그램 쪽에서 금일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차익에서 약 3천억 가량의 좀 상당히 좀 큰 물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차익 쪽에서도 장중에는 약 2천억 가량의 매수가 되었었는데 금일 종가상으로는 약 1,100억 정도, 1,000억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물량들은 지금 최근에 유입된 물량치고는 좀 상당히 큰 약 4천억 정도의 물량이 유입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4천억 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 못한 것을 볼 때 메이저 주체들이 프로그램 매수 이후에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교적 자동차 관련주도 잘 양호했는데요. 특히 부품주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장 특징주까지 살펴볼게요. 네, 금일 특징주는 일단 자동차 업종 중에서 SL을 골라봤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부품 중에서 전조등 및 조향장치 그리고 샤시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현대, 기아차, 한국 GM 등 국내 자동차 메이커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S 부품 비중과 상승과 함께 GM 납품 물량 증가와 제품 믹스 개선 등으로 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경쟁 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SM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안정적인 상승세 이후에 지금 200일선의 저항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200일선까지는 약 4% 정도의 그 룸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4% 이익을 보고 들어가셔도 될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금일 장 초반에 좀 큰 하락 이후에 지금 종가상으로는 플러스로 돌아온 종목인데요. 지금 주요 이평선인 지금 200일선을 하회한 그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는 그 예상보다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요.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약 407억 가량으로 전년 대비 5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출액은 7,57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약 5% 정도 증가를 했지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약 409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46% 정도 감소했고요. 때문에 단기 순이익도 288억으로 약 50% 감소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그 지난해 광고 경기 부진과 또한 런던 올림픽 중계에 따른 제작비 증가가 원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SBS 미디어 홀딩스는 지난번 하락 사유가 기업 내부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고 그 수급에 의한 그런 수급 불균형에 의한 하락이었고 또한 금일 같은 경우에 200일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지금 시점은 손절이나 물량을 줄이는 시점이라기보다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는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물량을 실으시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매수를 진행하시는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그 나노스라는 종목인데요. 금일 장중에 상한가를 가기도 했지만 종가는 상한가가 살짝 못 미쳐서
끝났습니다. 갤럭시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블루 필터, 삼성 갤럭시 S의 블루 필터를 최종 납품이 확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신규 납품이 확정될 경우 그 향후 매출 및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신고가지만 단기적으로 신고가 물량에 대한 어느 정도 소폭의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 SL과 또 SBS 미디어홀딩스, 나노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한맥투자증권 변영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혁식 전문가님과 또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중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일장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장이 되겠죠. 두 분께 세 가지 질문을 여쭤봤습니다. 먼저 주식 살까, 또 종목 선정 방법은, 또 세 번째 무엇을 살까, 이렇게 여전히 여쭤봤는데요. 조준성 이사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전 고점 2040 돌파 이후에 확인을 해보자. 또 임혁식 전문가님께서는 예상보다 강한 수급 개선 업종과 또 종목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러면서 업황 개선 섹터와 사업 구조 조정 기업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준성 이사님께서는 지수 관련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종목으로는 유비쿼스, 임혁식 전문가님은 삼성물산을 들고 나오셨네요.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조중성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주식 살까, 전고점 2040포인트 돌파를 확인하고 보자. 지난주 2000선에서 이익을 실현해보자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보수적인 접근 방법일 텐데요. 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2000포인트, 한 1980에서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을 들어갔었는데, 이번 주 29포인트까지 찍는 거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외국계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뱅가드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들은 계속 거기 주식 쪽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뱅가드 물량이 워낙 커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생각해 볼 게 이제 2000포인트 이 가격대 오늘 또 보시겠지만, 고점과 저점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진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11시에 갑자기 플러스 크게 돌려버리고 나서 막판엔 갑자기 쭉 뺐다가 이제 동시호가는 이제 맞춰놨는데, 그리고 수급에 있어서도 이제 소폭의 이제 외국계 이제 매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한 1조 정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한 순매수 기조로 봐서 1조 넘는데, 뱅가드 쪽이 얼마나 정리됐는가를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팔려고 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파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어르고 달래고 적당하게 눈치 안 채게 하면서 전략을 잘 세워서 물량을 빠져나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물량들 아직도 대기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 여지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이 시점에서 지금 유럽계 증시가 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월봉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월봉상으로. 근데 일봉상으로 21선이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밀렸기 때문에 이제 뭐 내일 새벽이라든지 뭐 다음 주에 또 반등 구간이 있는데 일단 일봉상 21선이 깨지고 월봉상 보게 되면은 5개월짜리 그 이평이 그 현재 가격에 비해서 약간 이격이 있습니다. 이게 월봉이 요 정도, 5일선이 요 정도 있으면은 이격 거기 일봉 요 정도 있는 거죠. 캔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 이격 조정이 다음 주부터 좀 들어가지 않을까. 거기에 있어가지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2,000포인트 이상에서 어떤 그 지금 수급 쪽으로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탄압이 어느 정도 계속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파는 쪽은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는 일단은 조금 뭐 이번 주까지는 괜찮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흔들림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조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예 그냥 추격 매수 하실 분들 같으면은 2040을 뚫고 가는가를 잘 확인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림상 일본 그림상 보게 되면은 5월 이동 평균선이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중성 이사님은 추가 상승보다는 2,000포인트 지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의 상승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간단하게 의견 듣고 싶은데요. 일단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월 달에 1930포인트 갔을 때나 네. 지금 2020포인트 왔을 때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수급 논리 있어가지고 뭐 중국계라든지 특정 그 외국계 쪽에서 강하게 좀 들어왔고 파는 쪽에도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해가지고 어떤 기대감보다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그 신정부에 대한 어떤 뭐 기관에서 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큰 흐름에 있어서는 글로벌 증시 특히 유럽 쪽하고 미국 쪽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는 약간 조심스럽고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질문 먼저 임혁시 전문가님께 드려볼게요. 다음 주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임혁시 전문가님은 코스피 지수 상승에 좀 더 무게를 중심 두는지 아니면 하락, 전망 듣고 싶은데요. 네, 일단 뭐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 외국인 그런 수급에 좌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지수보다는 이미 그 코스닥 시장에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수혜주 종목들이 최근에 그 순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종별 섹터별로 이러한 정책 기대감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섹터별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뭐 중요한 2000포인트대를 심리적 저항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2000포인트대에서 상당 기간 흐름이 전개된다면은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됨으로 인해서 향후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장 전략, 그 다음 주 전략도 수급 개선과 업종,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게 일맥상통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2000포인트 돌파하는 데 있어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선물 매수세가 강하게 작용했었던 배경 요인은 뭐 환율이 1080원대에서 안정을 찾음으로 인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과 또 크게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 두 가지 요인이 발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월 한 달 동안 뱅가드 펀드 물량의 청산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낙폭이 컸었는데 금일 그 새로운 소식에 의하면은 그 뱅가드 펀드의 경우에는 ETF 시장에 다시 한 1조 8천억 정도가 복귀한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즉 현재 그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위축됐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고 다음 달이면은 다시 한번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이미 1월 달 상당한 그 물량의 차익성 매물이 청산이 됐습니다. 최근 그 지수 급등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차익성 매물이 급속히 유입됨으로 인해서 또 그 다시 한번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러한 그 우려감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차익 쪽에서 이 물량 활발히 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그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따른 그러한 논란, 그 다음에 전일 불거진 그 중국에서 유동성 회수에 대한 그러한 논란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지수의 경우에는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수 대응주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선별적인 그러한 그 오르락 내리락하는
업종별, 종목별 반복 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그 언급드린 바와 같이 국내 시장으로 외국계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디커플링 현상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다소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최근에 그 채권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주식 기대율과 그 채권 시장의 그러한 기대율을 나타내는 일드갭이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주식시장에 대한 그러한 투자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일단은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뭐 채권 금리 여기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예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경우 작년에 뭐 한 1.3%대에서 현재는 뭐 한 2%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금 시장 흐름 변화에 일단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의 긍정적인 흐름 언제까지 전망하십니까? 조금 더 이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버냉키 의장이 일단 뭐 조기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러한 그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특히 그 버냉키 의장의 경우는 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6.5%대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양적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장 전문가들의 경우 올해 말에 실업률이 7%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뭐 금리 인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자금 흐름의 그 전환이 즉 채권에서 주식성으로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택시장이라든가 일부 지표는 개선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 아직까지는 미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 자동차 기업들만 회상하고 있지 여타 제조 기반이라든가 IT 기업들의 경우 과거 한 12년 전만큼 미국 경제를 탄탄하게 그 받쳐줄 만큼 튼튼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양적 완화에 따른 뭐 인플레이션 우려 이러한 것들이 그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긴 한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실업률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준성 이사님께 종목 선정 방법을 여쭤봤는데요. 종목 선정 방법, 지수 관련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대본을 보내면 약간 오타로 보냈는데 네. 지수 관련주 아니라 코스닥 쪽의 그 종목이 괜찮습니다. 네. 앞에 설명했듯이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지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특정 세력, 이제 뱅가드 물량 이런 쪽이 없고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15를 뚫은 전고점을 뚫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2040에 걸려 있는데 코스닥 같은 거 뚫어놔가지고 일단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나 이번 달, 뭐 앞으로도 좀 유망한 쪽이 조정을 받더라도 조금 당분간 이쪽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그게 있으면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되겠죠. 네. 어떤 쪽이 좋냐면은 1월달, 2월달 신고가 나오면서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일선을 타고 우상향으로 가는 쪽 패턴들은 상반기까지도 뭐 1분기 뭐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는 우상향 모습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잘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샘플 옵트런트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차트 보시게 되면은 1월 달에도 신고가 나오고 2월 달 또 신고가 나오면서 17,000원 부근 갔다가 지금 16,000원 깨졌죠. 다시 이게 이제 21선이 15,000원 정도 부근인데 이런 가격대 이제 사가지고 또 17,000원 이상 또 노려보는 거죠. 이런 걸 기다렸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월달, 2월달 신고가 나오면서 우상향 패턴의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는 이제 이쪽 시장이 좀 계속 괜찮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당분간 또 수급 같은 경우에도 좀 무난하게 좀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종목 선정 방법, 코스닥 신고가 관련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신고가 종목에서 이제 검증이 된 거죠. 그리고 여러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핸드폰 부품 관련해 가지고 네.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올해 또 1분기 뚜껑 열어보면은 뭐 시가 총액 대비해 가지고는 양호하게 뭐 이런 지금 저퍼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검증된 쪽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 쪽이나 뭐 기대감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죠. 지금 뭐 그런 쪽이었으면은 컴투스나 이런 그 게임 관련이나 음원 관련 이런 쪽들이 이미 많이 올라왔을 건데 그렇지가 않고 실제적으로 이제 분기별로 실적이 나아질 걸 하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찍어가지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신고가 가는 종목들 좀 올라타기가 부담스러운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수급적인 면에서 기관에 좀 매도가 나온다면 좀 빠져나온 출구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조준성 이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단 어느 쪽에서 이제 폐기되면 이제 빠지는 거죠. 그냥 빠지는 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과정이 그냥 일봉상 보시게 되면 월봉상 보시더라도 수개월간에 걸쳐가지고 우상향이 된 겁니다. 네. 이게 뭐 갑자기 우상향 뭐 팍 빠져가지고 우상향 된 게 아니라 수개월간 그냥 꾸준하게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뭐 파는 쪽도 파는 쪽도 있겠지만 꾸준한 매수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 보시게 되면 이제 5일선과 기준선 이제 그게 있죠. 5일선을 잡을 것인지 좀 더 아래쪽인 21선을 잡을 것인지 대신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번 주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1선 쪽이 좀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는 이제 분할로 매수 들어가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급하신 분은 이제 5일선 갖고 이제 매매하셔도 되는데 조금 여유 있게 하실 분들은 이제 2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종목들 이제 순환 매수식으로 매매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준선을 21선으로 기준선을 세워보시면 조금 더 투자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의 종목 선정 방법은 업황 개선 섹터와 또 사업 부문 구조 조정 기업을 말씀하셨네요. 네, 그 현재 흐름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우선 금일도 뭐 현대모비스, 현대차를 중심으로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는데 특히 그 금일은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 요인은 뭐 환율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에 급락이 나타났지만 요 며칠 전에 중국 관련 자동차 판매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성우 하이텍의 경우는 현대 기아차 중국 의존도가 70%에 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일 강하게 증시에 반영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중국 사업 비중이 25%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의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당분간 계속해서 이쪽 자동차 부품 섹터의 경우 환율 민감도가 완성차 업체보다는 낮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금년도 자동차 판매 성장률 둔화 이러한 우려감이 상당 연초부터 대두되었었는데 의외로 미국의 경우 자동차 판매가 상당폭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 일단 뭐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조선 섹터 중에 대우조선이 최근 들어서 뭐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수주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가스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특히 얼마 전에 중국에서 대규모 스모우가 발생을 했는데 석탄 의존도가 현재 뭐 중국의 경우 70%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천연가스 의존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겠고요. 최근에는 순환 상승 측면에서 건설 섹터의 경우 대림 산업이 계속해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죠. 한 2주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대림 산업의 경우에도 주택 관련 있어서 자회사 부실이 어느 정도 리스크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업 부분에 걸친 그런 구조조정 기업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조선 비중이 과거 50%에서 20%로 축소된 반면 해양 플랜트 비중의 경우는 50%대를 웃돌고 있고요. 4분기 실적 7.5%대로 존선 3사 중 가장 좋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삼성물산의 경우는 주택사업 의존도를 최근에 민자발전 사업으로 집중하면서 이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그런 수익성의 정제마진 부분을 악화를 완화시켜주고 있고요. 최근에 대우인터라든가 LG상사 자원개발 업체들이 주가 상승은 미미하긴 하지만은 대우인터의 경우에는 미얀마에 대한 그러한 가스를 조만간 중국으로 수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악재 요인들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충분히 반영된 이후에는 바닥을 탈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함께 하니까 두 분의 수익률이 가장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준성 이사님의 뭘 살까, 어떤 종목 살까 여쭤봤습니다. 차기 정부 경제 민주화와 또 정보통신기술 투자 확대에 대한 관련주라고 하는데 오늘장 또 6% 급등이 나왔는데요. 네,
뭐 또 막판에 다시 또 종가로 그냥 일본 강하게 내서 만들었는데 네. 유비코스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참전내저도 얘기하고 오늘 또 유비코스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로 해가지고 1,300억인데 현금성 자산만 해도 한 1,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뭐 재작년 뭐 작년 재작년 약간씩 이제 순이익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주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작년에 한 50억 정도 이제 수익이 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올해 얼마를 벌 건가를 잘 생각해 보면은 한 150억 정도 예상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가격에서 한 20-30% 주가가 더 올라가도 뭐 퍼로 기준으로 하더라도 저퍼가 되는 거죠. 현재 퍼가 6 정도 나오는데 올해 뭐 큰 무리 없이 가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월봉상 꾸준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오늘 좀 약간 강하게 들어왔는데 급하게 사지 마시 약간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는 패턴에 있어가지고는 뭐 6,000원 이하 뭐 이런 6,000원 초반 부분 해가지고 분할로 좀 사놓고 한 3개월 정도 묻어두게 되면은 한 30% 이상의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도 이쪽은 성장사업입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 들어갈 거고 그다음 해외 매출도 이제 좀 가셔야되는 작년에 20억인데 올해 한 100억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성장 뭐 저평가주로 생각하셔가지고 분할로 꾸준하게 좀 보시면 어떨까. 대신에 이러한 종목에 있어갖고 매매에 있어서는 기준선을 이제 일봉상 잠깐 뭐 눌림목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게 6,000원 이하 생각하는데 큰 틀이 안 깨지려고 하면은 월봉상 보게 되면 항상 중요한 5개월 선을 잘 보시면서 뭐 중장타로 한번 가시면 괜찮겠다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가 6,270원인데 6,000원 선이 좀 내려오지 못한다면 매수를 하지 못하게 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6,000 한 그 선언 부근에서 매수를 해봐야 할까요? 제가 뭐 2-3개월, 3-4개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래도 6,270원 신고가인데 네. 부담스럽죠. 왜냐하면은 오늘 오른 가격만 하더라도 6%인데 뭐 중장기적으로 가는 종목인데 뭐 계속해서 뭐 이걸 계속 더 간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내려왔을 때 이제 내 거 가격이 안정되게 이제 손절매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네. 그 5개월짜리가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량에 뭐 좀 약간 공격적으로 가시면 물량을 좀 줄여 가시는 게 좋죠. 네. 뭐 6,000원 이에서 그냥 조금 사보고 6,000원 이하 들으면 좀 많이 그 생각했던 물량을 많이 사보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 당장의 수익보다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좀 투자로 수익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은 삼성물산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사업 부분 구조 조정에 관련된 이제 민자 발전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주택, 국내 그 건설 시장의 경우에는 포화 상태에 놓여 있고요. 현재 그 주택 리스크를 완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일단은 뭐 주택 관련 그 손실 민감도가 완화되고 있고요. 특히 그 삼성물산의 경우는 3년 전서부터 해외 그 민자 발전에 그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쿠라야 수주가 확정이 됐고요. 현재 라빅 2 관련해서 민자 발전과 관련된 수주 계약이 임박해 놓여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뭐 핀란드와 관련된 그런 원전 수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경우는 과거와 다르게 석탄 그 다음에 가스, 원자력 발전 시장에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화가 실질적인 가시화가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의 경우에는 20% 정도 매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기관 수급이 최근에는 들락달락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거래량이 지난 그 1월 달에 그 분출이 됐습니다. 64,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삼성물산의 경우는 점진적인 완만한 주가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물산 매수 가격의 경우는 66,500원대 전후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64,000원대 대량 거래가 터졌던 64,000원대를 이탈할 때는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고 강망하셨다가 추후에 다시 재매수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목표 가격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지난 그 8월달 7만원대를 그 돌파한다면은 73,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종목의 경우는 7만원대 돌파를 앞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명식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삼성물산은 매수가 66,500원에 목표가 73,000원, 손절가는 64,000원입니다.
그럼 AS를 받아봐야 할 텐데요. 조중성 이사님께서 지난 종목 참 좋은 레저 수익률이 5.8%, 근 6%입니다. 축하드릴게요.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강하게 코스닥 흐름과 같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6% 보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길게 봐서는 7,000원까지 중장기를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6,000원 가격이 작년 비교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이제 고가권이죠. 6,230원 최고가였는데 작년에 그거를 못 뚫고 거기서 밀려가면 거의 5,500, 5,000 다시 지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길게 가실 분들은 제가 7,000원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다 말씀드리는데 일단 반 정도는 6,000원 이상 요 가격대에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5일선 타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실적이 뭐 그대로 막 가게 되면은 뭐 괜찮을 건데 정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식에 있어가지고 욕심 버리고 이제 또 계속 좋은 종목 추천해 드릴 테니까 욕심 버리고 매매하시면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좋은 레저는 목표가 7,000원까지도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의 지난 추천 종목 만도도 수익률이 4%입니다. 축하드릴게요. 두 분 다 수익률이 좋은데 AS 부탁드릴게요. 네, 그 최근 들어서 그 자동차 부품 섹터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도의 경우 그 13만 5천 원대에서 그 장중 눌림목 조정이 나타났는데 현재 거래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만 5천 원대를 돌파한다면은 14만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 현재 그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해외 법인과 관련된 자회사 실적이 금년도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와 함께 해외 시장 동반 진출한 부품업체들의 주가 상승 흐름 일단 양호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또 이렇게 이명식 전문가님의 만도까지 지난 종목 AS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명식 전문가님과 또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중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월 22일 오늘장 내일장 2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